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은 100% 똑똑한 사람들이고 조 바이든 후보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여론조사 결과 현재 차이는 11%로 이달 초에 14%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공화당 관계자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뉴욕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팍스 등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이 조 바이든 후보의 큰 승리를 예상한다고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바이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기사 링크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내렸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조치를 영국 신문 가디언은 또 다른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온갖 음모론을 퍼뜨려도 대통령을 저지하는 공화당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일요일까지 선거 캠페인을 중단합니다. 2명의 캠페인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4살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지금은 음성 반응이라고 퍼스트 레이디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면서 학교를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자신도 자녀들과의 모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이가 많은 가족이 있을 경우 땡스기빙 데이 모임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 2개월 사이 최고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19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20일도 아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도대체 이 판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가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한없이 후원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생각은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1,300만 명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1,몇백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서 1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500만 명 정도 시시각각으로 이런 것을 미처 현재의 시점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체에서는, 어떤 매체에서는 같은 시간에 봐도 1,400명으로 나오고 다른 매체는 1,500명으로 나옵니다. 저는 드러주 리포트의 보도를 지금 참고해서 1,500이 아니라요, 1,50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10% 이상은 투표를 했고 날짜는 19일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해서 이제 나는 바이러스 감염시킬 그럴 우려가 없다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고 밖으로 나가면서 조금 열기도 강해지고 또 지지율에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많죠.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사전 투표가 아무리 파워풀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 당일에
선거 당일에 나가서 이제 그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전 투표가 1,500만 명이나 되는데 특히 그 플로리다주에서 200만 명이 넘어서 관계자들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깜짝 놀랐다. 이런 것만으로 완전하게 어떤 한 후보의 승리를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어도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19일 동안 온갖 가짜 뉴스들이 어제부터 너무 많이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선거에 유권자들, 그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유권자들 마음에 콕 박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농장지대가 많고 뭐 감자 농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바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이오와주에서도 이 바이든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도 없는데 또 어제 아이오와주를 갔죠. 아이오와주에서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기 전에 카드를 만들어서 가라. 이제 찰스 그레즐리 중진 의원이죠.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딱 3가지만 그 키워드만 적어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있을 테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두 번째는 나와 조 바이든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재선되면 제 2번째 임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메모를 해서 얘기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화당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승은 뭐 장담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 가기 전에 한 일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코치를 했었던 레슬링의 어떤 전설과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 훈장을 줬고 또 농부들에게 뭔가를 줬고 현장에 가서는 농부들에게 나보다 더 당신들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 때 돈 더 많이 벌지 않았느냐. 아이오와주 농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도 웃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웃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가장 그 연설을 보면서 좀 귀에 들어왔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당연히 노스코리아가 지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그 자극적인 말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가 강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자타가 공인하는 자가 공인을 하는지는 인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독재자죠.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강한 독재자인데 이 세 사람의 독재자를 100%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One thing I've learned, President Xi of China is 100%. Putin of Russia, 100%. Kim Jong-un of North Korea, 100%. These people are sharp and they're smart. Joe has lost it. In his best day, he wasn't a smart man.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똑똑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 100% smart, 푸틴 100%, 김정은도 100% 스마트한데 바이든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미국은 나 같은 스마트한 사람을, 인텔리전트한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많은 매체도 대통령이 독재자들을 칭찬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막바지 선거 유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들어보신 것처럼 그 배경음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너무나 그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도 아주 그 즐겁게 제 임기 2기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한다기보다는
아주 그 인조이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물론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화당 가운데서도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는 점이 많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그 얘기는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양성 반응이었는데 몇 초 만에 아무렇지도 않더라, 뭐 이런 그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바이러스는 아마도 그 골드스타 가족들에게 옮긴 거, 옮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무를 하고 훈장을 받은 그 골드스타 가족 멤버들 백악관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이미 코미 베렛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면서 이벤트에서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라는 것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번 주에 세 주를 방문해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전부 철군한다 하면 군 관계자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적을 기소하라고 하고, 법무장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소를 하지 못한 채 케이스를 덮어버리게 됐고,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비난을 하고, 저널리스트를 비난하지 않을 때는 우파 음모론,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을 해서. 아니면은 뭐 오바마가 무슨 연출을 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어디 살아있다, 뭐 이런요,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AP통신, AFP통신, 로이터통신의 취재 기자와 칼럼니스트의 칼럼들을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의 기사를 쭉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민주당의 데이비드 엑설로드, 뭐 이 사람은 오바마 때의 자문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살하는 그 정치 캠페인을 하는구나, 초 리얼리티 그 쇼를 하고, 초현실적인 리얼리티 쇼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금에 와서는 폴리티코 같은 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기본이 뼈대가 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기에는 미친 전략이다, 상대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짐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앞으로 19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다가는 민주당의 파도를 넘어서 쓰나미, 민주당 쪽에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의 선거 유세는 아주 조용하죠. 작은 사람들 거리두기 하면서 우선 그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사람이 현장에 가진 않아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정책 가운데서도 헬스케어 안을 지키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루는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도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다,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고 하다가 그것 중단하라고 하다가 또 다시 하라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을 하면 할수록 더 이런 갈짓자 행보와 어둠의 그림자만 짙어질 뿐이다, 이런 형태로 지금 캠페인을 하면서 9월 달에 선거기금을 3억 8,300만 달러를 모아서 또 스스로의 기록을 깼습니다. 선거 자금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과 뭐 통화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그전에는 뭐 백악관은 무상 출입이죠. 이 사람이 간다고 하면. 루퍼트 머덕, 호주에. 그러나 미국에도 너무 많은 매체를 갖고 있는, 타블로이드, 뉴욕 포스트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팍스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체를 갖고 있는 루퍼트 머덕이 최근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저도 크게 지고 만다, 바이든에게. 사람들은 슬리피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따라서요, 슬리피조에게 투표할 준비가 됐다라는 말들을 한다고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루퍼트 머덕이 나이는 많아요. 89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그 본인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하더라도 이제 와선 다 알려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1월 말에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루퍼트 머덕도 본인 생일 파티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미국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미국의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았을 때 심각하다 해서 벨에어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생일 파티 하려다가 중단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보죠. 기업인들은 언론인도 마찬가지고요. 거대 미디어 시장의 킹 중에 킹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선거는 항상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그 유권자 등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유권자가 결정 짓는 것이라는 것 날마다 말씀드려도 정말 그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루퍼트 머덕은 이분이 이제 나이가 89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혐오스럽다고 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완전히 그냥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전문가의 말을 너무 듣지 않고 그리고 행정부에 끊임없이 비상사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가 맞다면 3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이렇게 요즘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오늘 아침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치고 지쳐서 한때는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지지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루퍼트 머덕은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당선될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2024년도에 이 루퍼트 머덕으로서는 팍스 TV의 터커 칼슨 있죠? 그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는 터커 칼슨을 이제 현재로서는 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내용들인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카밀라 해리스 선거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용부터 잠시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그다지 긴 내용은 아니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리 키워달라고 하셔서 소리 키웠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의 그 부통령 후보가 원래 이번 주에 여러 곳을 그 선거 캠페인을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본부에서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10월 18일이니까 일요일까지는 선거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선거 유세를 한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좀 약간 그 손실인 것이 사실이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2명이 양성 반응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카밀라 해리스의 공보국장인가 봅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을 나오기 전에 48시간 전에 이 카밀라 해리스나 아니면 조 바이든 그 대선 후보와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CDC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예방 차원으로 지금
일요일까지는 선거 유세를 중단한다고 했고요.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그 필드에서 캠페인 비행기에 같이 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14일, 오늘이 16일이죠. 14일에 그 네거티브 음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통령 가문과 연관된 그리고 또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 하나는 좋더라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는 일상생활과 연관도 시켜야지 되고 하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분들께 서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맥클라치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그 신문사에 그 기사를 보내는 그런 그 매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91%,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9%로 봤고 뭐 미국의 많은 매체들도 뭐 거의 90% 정도로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새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에는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앞서갔는데 이번에 조사로는 11%니까 3%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는 8%포인트 앞서갔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3% 정도 더 위로 올라간 것이기는 하고요. 국정 그 수행 능력에 대한 그 지지도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44%, 그리고 또 하나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에서 다른 매체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나옵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니까 어제 그 가디언이 보도한 오히려 경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후보가 이제는 2% 앞서간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선거에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약간 그 느끼기 시작했고요.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가거나 비슷하다고 나오는데 퀴니피악 대학은 지금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51%, 트럼프 대통령이 44%로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조지아와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나오고 오하이오는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데 48%, 트럼프 대통령이 47%로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도 믿지 않는다. 이 맥클라치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아직도 아웃 오브 터치야. 아직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이랍니다. 이제 그 맥클라치가 쭉 그 현장에 다니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을 인터뷰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75살의 제이 웨츠 씨라는 분은 애리조나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단순하게 트럼프야말로 진짜 사나이지. 진짜 사나이야. 그래서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로는 바이든 후보가 7% 내지 10%포인트 앞서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살고 또 공화당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샤와노 카운티라고 있는가 보죠. 혹시 위스콘신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시면요. 시골 지역이네요. 여기서 공화당의 의장으로 지내는 리차드 컥스토프 씨. 시골 지역이니까 또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10% 앞서간다, 15% 앞서간다 바이든 후보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25%, 히스패닉의
50%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분은 자신을 하십니다. 2016년도에는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8%, 히스패닉의 2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8%가 25%로 되면은 8, 3, 8이 24, 3배 이상, 그리고 28%가 50%, 거의 이제 그 2배씩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 히스패닉계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72살의 샘 머리라는 분, 이분은 백인 여성인데 언론 보도를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대통령이 뭐 포로로 잡혔거나 뭐 이런 군인들에게 서커, 루저, 똑똑한 사람이 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지 군인을 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면 전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말은 믿질 않으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코리 루안도스키, 조금 기행을 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 내부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이 맥클라치 기자가 얘기를 했더니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또 네바다주의 그 워쇼 카운티라는 곳에 공화당 전 관계자 데이빗 브루웰이라는 전 관계자는 네바다주에서 2016년보다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네바다주의 경우는 지금 네바다는 이 민주당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도 민주당 쪽이었고, 그렇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냥 이긴다. 무슨 뭐 예를 들어 선거인단표도 400표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9일 됐다고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오래지 않아 이 같은 분쟁, 이 같은 소용돌이를 조금 넘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젠 됐다 하고 안심하는 게 제일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재선에 나가는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 예비선거에서 엄청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에서 엄청 열심히 뛰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본선거에 나가서도 되겠네 하고 투표하러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조기 투표 많다고 하고 우편 투표 민주당이 훨씬 많다고 하고 하니까 투표 당일에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유권자 등록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되고 이 오렌지 카운티만 하더라도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LA, 프레스노에서 더 확대를 하겠네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 끝내 그 어피셜이라고 쓴 그 캐비넷, 까만색의 그 캐비넷, 그 투표함을 치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피셜 투표함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나 다르게 지금부터 뭐 한 3주일 안 남았는데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한 복음주의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들려드리지는 않겠어요. 이 비디오 클립, 그 복음주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면서 만든 비디오 테이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평생 민주당에 투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낙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며느리는요. 그런데 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태어나지 않은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에 대한 뭐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아버지와는 달리
복음주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그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론도 믿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건 분명한데 믿는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음모론을 너무 많이 믿어요. 어제 뉴욕 포스트가 그 보도를 한 것은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다 내렸거든요. 페이스북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또 그 표현의 자유의 어떤 그 챔피언처럼 마크 저커버그가 직원들이 이건 우리 너무한다 이런 건 내려야지 되는데 하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그랬던 그 페이스북도 내린 기사가 뭐냐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그 델라웨어가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상원의원 수십 년 할 때 지역구였고 집도 거기 있고 하는데 아들 그 둘째 아들 우크라이나 뭐 가스 회사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의 컴퓨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컴퓨터를 세 개를 델라웨어에 있는 그 애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샵을 차린 거예요. 맥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해서 세 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이메일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루돌프 줄리아니의 변호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또 루돌프 줄리아니의 변호사라고 했다가 뭐 스티브 배넌 그 첫 번째 그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에게서 나왔다고 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그 이메일 같은 것을 쭉 들여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 컴퍼니의 CEO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CEO가 바이든 후보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이것이 이제 지금 어나더 악토버 서프라이즈로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그 링크 기사를 다 내려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취재를 하러 갔더니 그럼 이러한 사실이 나왔으면 그래서 그 남의 컴퓨터를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복사를 해서 결국은 줄리아니에게 줬다는 얘기인데 줄리아니에게 전화를 해도 줄리아니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하니까 그럼 FBI와 얘기를 해봤느냐? 이거 신고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남의 그것을 무단 복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신빙성도 없고 또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과 이 트위터가 그 뉴욕 포스트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디언이 보도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악토버 서프라이즈다. 미국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합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선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빨리 그 내려버렸다 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믿고 또 다른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뭐 오사마 빈 라덴이 아직도 어디 살아있다는 둥, 그 버락 오바마가 가짜로 네이비실 보내서 그를 살해한 것처럼 꾸몄대는 둥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니까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니까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설마 대통령이 가짜를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요. 새로운 집계가 나왔는데 지금 조기 투표한 사람이 1,700만 명이랍니다. 공화당은 일단 민주당이 투표율이 많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줄 선 것이 사람의 그 시선이 보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점점점점점점점이라도 보이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정도, 뭐 몇 시간은 보통이라고 조기 투표하러 가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카밀라 해리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그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이제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더군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좋은 것이 원 오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한 가지 대통령으로서 좋은 것은 컨디션이 100% 아주 그냥 썩 좋지 않을 때 언제나 내 주변에 의사들이 있다는 거다.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4명의 의사가 내 주변에 늘 있다고 하거든요.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20명에서 40명까지로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굉장히 좋다. 14명에 나는 둘러싸여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사람이 내가 믿기로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이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헬스케어를 돈 안 내고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양성 반응이었다가 지금은 네거티브다라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어제 오후에 이제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일단은 지금 네거티브라니까 안심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14살 청소년이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14살이면은 예전에 그 첼시 클린턴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13살인가 그랬죠. 그래서 모든 매체에서 사생활이다 하고 어린아이를 보호를 해줬고, 지금도 그 베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막내 아들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데, 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양성이었다가 음성이었다고 얘기를 할까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의 것을 쭉 읽어보니까 10월 1일에 뭐 본인과 남편이 양성 반응이 나오고 딱 걱정이 된 게 아들이었는데, 딱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으로 나와서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사하고 했더니 양성이 나왔고, 뭐 편안하게 젊고 하니까 별다른 증상 없이 잘 회복됐다. 본인은 너무 아팠대요. 본인은 뭐 근육통, 뭐 기침, 어지럽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왔다. 뭐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남편과 달리 뭐 비타민과 뭐 음식으로 뭐 고쳤다 하는데, 뭐 그렇게 본인은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오와에서 대통령 연설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아들 그랬는데 지금 괜찮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몇 초 만에 없어지더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보내도 돼. 아이들 다 학교에 보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와 대통령의 아들과 보통 사람들이 뭐 똑같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백악관은 보통 집보다 거리 두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은 이 14살 아들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가게 하리라고 상상 안 되고요. 또 그 와이프의 그 엄마 아빠도 올해 한참 그 젖먹이 아이를 엄마 아빠와 떼어놓고 할 때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엄마 아빠는 특별한 영주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영주권을 쉽게 받았잖아요. 그런 자신의 장인 장모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14살 아들을 보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14살 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괜찮습니다. 학교 보내도 됩니다. 학교 보내도 되는 것은 로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백악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통령 주변에 항상 14명의 닥터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과 보통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앤소니 파우치 박사의 큰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다 다른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 때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번 뭐 70 넘으셨으니까 훨씬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 본인들은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감염이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오지 않겠다고 했고, 또 본인도 오지 말라고 했고, 그게 비행기 안에서 옮을 수도 있고 공항에서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오기 전에 그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가족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끼리의 모임이라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 국립보건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병통제국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지사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가족 모임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니까 땡스기빙 데이 플랜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세우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그 프라하의 그 멋진 다리, 뭐 이름이 몇 개잖아요. 찰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그 멋진 다리에서 사람들 다니게 하고 주변에 식당 다 오픈하고 하니까 헝가리인이 다 퍼지게 되고 또 이태리나 스페인도 여름에 좀 괜찮다 싶으니까 관광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니까. 경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게 퍼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독일조차도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첫 번째는 날씨죠. 추우니까. 그쪽이 maybe 그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보다도 지금 더 추울 수도 있겠고 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말하기를 프랑스 지금 어디 가나 다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금 한 달 동안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안에만 있고 모임을 하더라도 안에서 하고 하니까 그리고 오랜 동안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제재 같은 것을 하고 나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마인드가 유럽에서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치료는 전보다 처음보다 좋아졌죠.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5,000명 숨졌습니다. 이란에서 1,700명, 스페인에서도 거의 800명, 850명이네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600명씩 사망했습니다. 아시아가 그 사망률이 조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잠시 뒤에 못 전해드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실업수당은요,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많은 신규가 그 89만 8천 명이었고 8월 22일 이후에 최고랍니다. 한 주일 전보다도 5만 명 많았으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에어라인 회사의 회장이 2024년까지는 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부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이 없고 시스템적으로 외교 정책의 기본을 망가뜨렸는데 본인이 트윗을 읽지 않지만 기소한다느니 이런 엉뚱한 그런 내용들을 배포를 하고 또 그 법무부를 압박을 하고 하는데도 공화당이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법 시스템, 정보 시스템, 군사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수준의 음모론,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공화당의 주류가 되고 있다. 큐아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 이제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 큐아난 지지했고 한 명은 당선도 됐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도 큐아난의 그것을 막았네요. 결국은 그렇게 피자 게이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와 측근과 엘리트들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피자집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되지도 않는 너무 음모론, 그런 것을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실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은 MBC가 욕먹는 날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대에 ABC가 하기로 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타운홀 미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면서 사람들은 두 개를 다 못 보게 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